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실 주제는 그게 아닌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갑자기 왔는데 그 이유는 뭐 이겁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제 이방원이 있었죠. 이 이방원의 이제 또 그 위에 앞대 왕이 이제 정종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원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와 이로에 대한 이제 위로차 해서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의 명나라의 사신들은 환관, 내시가 왔어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관리가 왔다. 이제 조양이라고 불리는 이제 관리가 왔고, 자, 전에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환관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그 명나라 황제가 갖고 오라고 한 물건 외에 추가로 더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의 재물을 불렸다. 이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선에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또 항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조양이라는 이제 환관이 아닌 관리를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왔을 때 첫 인상은 대단히 더 교양이 있고 더 이제 똑똑해 보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조양이라는 이제 관리 역시도 이제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조양이 이제 조선 이제 사람 이제 관리와 만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황제께서 강하게 명하신 것이 있어서 이제 그 황제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물품에는 이제 그 조선 왕에게 달리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정승을 통해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제 친구로서의 우애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이제 그 명나라 사신으로서 황제의 명을 따라 받아야 될 물건 외에 다른 이상은 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선. 근데 신하들, 조선의 신하들과의 관계에서는 친분 관계로서 이제 무언가 뒤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얄밉게도 이제 환관이 왔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이 조양이라는 관료가 조선에 와서 이거저거를 이제 그 양반들, 이제 세종대왕의 신하들의 이름을 빌어서 다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얄밉죠. 얍삽합니다, 아주. 그래서 뭐 이제 뭐 접이식 부채 300개, 뭐 그리고 뭐 거북이 모양이 새겨진 무슨 뭐 그릇, 무슨 뭐 그다음에 수저, 뭐 젓가락,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장신과 뭐 여러 가지 비단, 무슨 면포 등등 무지막지하게 가져갔다라는 거. 그리고 기껏 와가지고 그 정종 장례식에 대해서 이제 드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각외로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쓸모가 있다라는 거야 할 만큼 별거 아닌 초라한 물건만 주고 이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안 오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조선에서 가져갔다라는 건 다 백성들의 세금이고 이제 피와 땀, 노동력이 들어간 물건들을 이제 사실상 이제 착취하다시피 해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타깝지만 이 백성들이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말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세종 5년 때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남은 이제 몇 년을 뭐 하고 지냈냐? 주로 사냥을 하고 지냅니다. 뭐 사냥을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뭐 그 왕의 아버지니까 뭐 사냥하면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냥의 규모가 이제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거. 한 번 사냥 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최소 2,000명에서 3,000명이 동원이 됐고 말이 만필에다가 기타 등등 수많은 도구들 그리고 여기에 이 태종이 이제 사냥하러 태종 이방원이 사냥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까지도 어쨌든 자신이 왕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곳에 따라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이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라를 돌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 뭐 양녕대군과 기타 대군들도 뭐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사냥을 하고 그랬다라는 것.
엄청나게 이제 국가적으로 많은 노동력과 이제 물자와 돈이 이제 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사냥을 한 게 아니라 겨울철 때 그렇게 사냥을 자주 했고, 심지어는 여기서 추가로 이방원이 야, 여기가 사냥터가 좋다라고 하는 곳을 6군데나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6군데 마치 별장처럼 방이 100칸이 넘는 집들을 막 지어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내심 굉장히 속으로 이렇게까지 국가의 노동력을 이제 소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되게 답답했대요. 근데 차마 아버지 앞에서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시니까 곧 돌아가시겠거니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막 그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감당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방원이 그렇게 신나했대요. 이제 말년에는 그냥 자기가 군것만 갖고 내내 논 겁니다. 막 사냥은 여기저기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주 심하다, 사냥 중독이라 불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제 많이 사냥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냥터 중에 이제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양녕대군과 세종대왕이 이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방원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말년에 나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제 그 효를 받는 그런 이제 어버이가 몇이나 있겠는가. 아마 조선 팔도에 나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양녕대군한테 잔인한 말까지 해요. 노골적으로. 세종을 뽑기를 잘했다. 내 아내 민씨는 양녕대군을 끝까지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크게 일을 그르칠 뻔하였도다. 내가 내 아들, 넷째 아들 세종대왕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렇게까지 이제 이제 복 받으면서 이제 큰 이제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신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녕대군은 좀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사실 뭐 이방원이 끝까지 군권을 갖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녕대군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하들도 다 이제 같이 있고 막 사냥하는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양녕대군은 내가 분명히 이제 그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 내 아들 세종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더 노골적으로 강조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냥을 막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좀 슬픈 소식도 이제 생깁니다. 그 이제 이방원의 아내인 민씨가 드디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몸을 앓고 막 이제 알아눕게 되는 거예요. 주기로 조금 나아졌다가 나아졌다 하면서 점점 이제 임종의 순간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세종대왕이 안 그래도 아버지 그 이제 사냥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 인사하기도 힘든데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병을 또 지극히 이제 병 간호를 합니다. 비록 어머니 민씨가 첫째 양녕대군을 끝까지 쫓아나면서 막 밀었지만 이제 이 세종대왕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극히 간호를 했고, 근데 여기서 좀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민씨 어머니는 끝까지 양녕대군을 또 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원의 아내는 이 민씨, 이분도 대장부 스타일이었고 막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오직 이 기가 센 이 가문에 대해서 이방원이 굉장히 또 잔인한 처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씨의 그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 그렇게 가문이 사실상 멸문지화처럼 돼버리게 몰락시켜 버린 거, 대단히 잔인한 것이었죠. 물론 세종대왕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 일부를 이렇게 다시 노비에서 다시 이렇게 그 신분복직을 해주지만 어쨌든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머니가 결국엔 마침내는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여기서 이제 또 뭐 여기 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불공의 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막상 이제 병을 낫는 거는 뭐 유교적 가르침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또 좀 미신적인 걸 또 막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이 신하들이 오히려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행동이었던 건지에 대해서 잘 눈치를 못 챘다라고 그래요. 뭐 둔갑술까지 쓰는데 뭐 둔갑술이 그런 거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귀신이 들어오게끔 그걸 허용을 해서 그 모습에 맞게 둔갑해서 이제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무당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마침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방원이 되게 차갑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아마 뭐 민씨와 이방원은 뭐 뜻이 달랐기 때문에 우선은 이방원이
아내 민씨의 가문을 사실상 거의 이제 멸망시켰고, 거기에 추가로 민씨는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는데 뜻이 또 갈렸죠. 여기서 이방원은 끝까지 이제 세종대왕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기는 어렵겠죠. 여기서 이방원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왕비가 죽으면 5개월간 이제 그 제사 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3개월로 줄여버리고요. 3년상이 원칙인데 1년상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이렇게 사냥하고 이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쉬는 모습을 보였다. 자, 또 근데 이 과정에서 왕비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주 거대한 이제 왕릉을 세워야겠죠. 나중에 뭐 이렇게 이방원이 잔인하긴 했지만 자신도 곧 이제 2년 뒤에 죽으면서 이 민씨 옆에 묻히게 되는데 이 왕릉을 이제 만드는데 또다시 14,000명의 이제 그 인부들이 동원이 되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또 엄청나게 착취가 되었다. 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방원이 이제 그 자기가 죽기 전에 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양 도성이 여기저기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제 토성으로 쌓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으로 이제 그 한양의 이제 그 성벽을 보수하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건 나 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 아들 세종이 이제 욕을 이제 먹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녕대군의 일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책에 의하면 이방원이 그렇게 잔인하게 신하들을 숙청하면서도 의외로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많이 이제 부드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종대왕은 정반대로 겉으론 부드러운데 속은 강한, 그래서 한번 이게 옳다라고 이제 뜻을 굳히면은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 또 이제 세종이었다라고 그래요. 반대인데.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그 한양 이제 그 성벽을 이제 다시금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이 하실 거면 그냥 아예 확실하게 이 흙으로 다시 보수하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또 손이 나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는 이제 의견을 내게 되고,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거 짓는 걸로 이제 끌려가서 맨날 이제 노동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곤욕이죠. 여기서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농번기 때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에서 겨울 때 이걸 합니다. 겨울 때 그 큰 바위나 돌을 깎아다가 이걸 쌓아서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처럼 또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중장비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거 엄청 힘들게 다 들어다가 강제 노역을 하는 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약 34만 명이 필요했고 4개월간의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걸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보다 10만 명이 적은 24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처리하게 돼서 성벽을 쌓게 되고, 뭐 세종대왕께서도 어쩔 수가 없으셨겠죠. 이제 세종대왕께서 왕으로서 계신 중에 이제 전국의 이제 중요한 요충지에 성벽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그 수비를 위한 이제 그 국가 방어력의 이제 기초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나눈 내용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뭐 이제 명나라 사신이 뺏어가, 또 이방원이 사냥하러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군대 동원하고 뭐 말 동원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돈을 막 써. 거기에 또 이제 이방원의 아내인 또 민씨가 죽으니까 또 그 왕릉 짓느라고 또 백성들 와가지고 또 공역을 해. 거기에 한양 성벽도 고친다고 백성들도 잔뜩 그것도 겨울에 작업하면서 그 힘든 벽돌을 중장비도 없이 막 쌓는 이런 모습들. 뭐 이제 그 방어를 위해 성 쌓는 뭐 이런 작업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